양악수술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코 퍼짐을 여쭤보시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요. 양악을 하면 코가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? 아니면은 들창코가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오해인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실제 코 퍼짐이 일어나는 것보다 좀 과장되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양악 후에 코 퍼짐이 생기는 이유, 어떻게 하면 이 코 퍼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 퍼짐이란 말 그대로 수술하고 나서 코의 폭이 넓어지는 걸 말을 하는데요. 양악 수술을 하고 나서 코 퍼짐이 발생하는 이유는 양악 수술 방법을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해골뼈와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우리가 위턱 수술을 위해서 절개를 하게 되면은 콧망울 주변의 근육이 모두 뼈에서 떨어져 가지고 분리가 되게 돼요. 그런데 이 떨어진 근육은 수술 시간 동안 계속 떨어져 있어 가지고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봉합을 해야지 다시 부착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부착이 될 때 원래 제 위치에 부착이 되어야 하는 게 좀 더 넓게 부착이 되면은 퍼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양악 후의 코 퍼짐은 양악 수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수술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경을 더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 코 퍼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코 퍼짐이 발생했다고 해서 양악 수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단지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수술을 얼마나 더 꼼꼼히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그런데 코 퍼짐이 그렇게 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왜냐면은 코 퍼짐이 발생하는 게 수술 계획을 어떻게 짰느냐에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수술 경험적인 요소도 있고, 그리고 수술 마무리를 할 때 봉합을 하면서 조금 더 신경 쓸수록 발생이 더 안 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만약에 수술 계획에서부터 고려가 되지 않고 마무리할 때에도 좀 꼼꼼하지 않게 했다면 코 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는 있겠죠. 만약에 수술하는 사람이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계속 꼼꼼하게 코 퍼짐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은 아무래도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. 아니,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퍼짐에 대해서 오해할까요? 자, 그거는 실제로 코 퍼짐이 엄청 많이 발생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잘못된 경험들이 올라오면은 그런 경험들이 더 잘 쉽게 접근이 되고, 그런 정보들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일로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실제 환자분들이 상담하러 오실 때 코퍼짐에 대해서 걱정하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?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환자가 저한테만 수술 받는다고 하면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드려요. 저는 지금까지 수술을 하면서 코 퍼짐이 심각하게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고요. 물론 양악 수술 후에 붓기가 있을 때에는 조금 약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. 대표적으로 들창코 현상을 들 수 있는데요. 들창코는 위턱을 너무 많이 앞으로 꺼내게 되면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위턱 수술을 하고 나서 인중 붓기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게 되는데, 이 인중 부위에 붓기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코가 더 들려 있어가지고 그 시간 동안 들창코가 된 거 아닌지 걱정을 하시기도 하죠. 하지만 실제로 들창코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붓기가 빠지면은 대부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. 그러면 양악 후에 코퍼짐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코의 모양은 정면과 옆면에서 분석이 모두 가능한데요. 먼저 옆모습을 볼 때 코가 높아지고 안 높아졌고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면은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봐야 돼요. 양악 수술 전후에 얼굴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 분석하는 사진을 세팔로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이 분석에서 옆모습 세팔로 사진을 활용을 하면은 수술 전후의 뼈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두 사진을 겹쳐서 비교를 하면은 실제로 코의 높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. 하지만 코의 넓이 변화는 정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오직 정면 얼굴 사진을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선생님은 코퍼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주로 신경 쓰시나요? 저는 무엇보다 양악 수술 계획을 세울 때 위턱을 얼마나 집어넣을지 뺄지를 밀리미터 단위로 고려해서 세우고요. 수술 중과 수술 마무리 때까지 계속해서 저의 계획을 확인하면서 지키는 것으로 예방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 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묶어주는 봉합실을 잘 사용하는 것인데요. 위턱이 이동한 거리에 맞춰가지고 코끝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서 최대한 코 모양이 이쁘게 나올 수 있게 봉합 정도를 조절을 합니다. 양악 수술을 받고 싶은 분들이 그 병원이 수술 계획을 잘 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일단 수술 계획을 짜는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의사가 하는 말만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아무래도 이전에 이 병원에서 수술 받았던 사람들의 전후 사례들을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병원에서 수술한 분들이 코가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를 보려면은 전후 후기를 비교를 할 때 코의 너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 병원의 수술 계획과 수술 실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
그러면 약간 코 퍼짐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? 이미 코가 좀 퍼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원래 근육의 이제 형태대로 좀 다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바로잡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. 그러면 이런 코 퍼짐의 해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? 이미 코가 퍼진 경우에는 코 퍼짐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를 기다리려면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요.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코가 퍼져 있는 게 남아 있으면은 이거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코 퍼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 근육 양쪽을 모아가지고 봉합을 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알라신치 수처라고 부르는데, 이 방법의 경우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수술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해요. 그래서 이 알라신치 수처 방법만 찾아봐도 교과서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고, 그리고 그 제시된 방법들을 토대로 수술하는 사람들이 각자 또 저마다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다,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, 수술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방법이 가장 좋다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도 수술 전후 후기를 비교를 해보면서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병원을 고려해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수술 계획을 좀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고, 환자들을 정성을 들여서 보는 그런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면은 코 퍼짐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양악수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코 퍼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. 코 퍼짐은 항상 일어날 수 있겠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. 그리고 발생 여부는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코 퍼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양악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요,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